자신이 경험을 하고 있는 현존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 자체를 곧 자신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행동과 외양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치유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의 참모습과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경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외적인 행위에 끝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드라마는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결과에만 달라붙어 그걸 조작해 보려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활동을 가리킵니다. 반응적으로 드라마에 의존하는 한 당신은 참된 움직임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현존 수업은 막혀있는 감정을 통합함으로써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막혀있는 감정들이 해소되면 그 결과는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경험 속에 저절로 반영됩니다. 원인을 건드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연금술이라고도 하는데 그 능력을 기름으로써 당신은 드라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속에 참된 움직임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참된 연금술을 통해 모든 드라마의 무용함이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삶의 경험의 질에 조화를 회복시켜줄 열쇠가 개인의 감정을 성숙시키는 데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의 손짓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알지 못함의 경험에 자신을 내맡기는 데서부터 개인의 감정 성숙이 촉발될 수 있다는 생각의 손짓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행태와 환경을 조작하는 건 일시적인 위안을 가져다 줄 뿐 항구적인 회복, 다시 말해 통합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급격한 외적 변화에 의존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제하고 안정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이 현존 작업은 정확하게 잘 하려고 지나치게 애씀으로써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많은 행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드라마는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호흡 연습과 의식적인 응답만 열심히 하면서 인식의 도구를 담고 있는 매주의 글을 읽는 것 뿐입니다. 자각의식의 경로는 감정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신체적인 것으로 이어집니다.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에 나올 때 당신은 주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감정을 발산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경험을 개념화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일을 신체적으로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운동 기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당신은 주로 직감을 통해 그것과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인식하고
그것과 의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느낌과 직감 속에서 주로 감정적인 이 상태에 머뭅니다. 당신이 경험의 일면을 인식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면 이 일면들은 더 이상 단지 움직이는 에너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지금까지 움직이는 에너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던 건 사라지고 이제 그것은 견고한 물질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자신에게 중요해진 그것에 당신은 이름을 붙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 모든 것을 물질로 만드는 그 인식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당신은 이 인식 능력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중요해지기 이전의 경험은 어땠는지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중독돼 버립니다. 이 중독은 당신의 인식으로 하여금 주변 환경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견고한 물리적 접촉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순수한 진동일 뿐인 주변 환경을 말이죠. 이렇게 당신은 세상을 정지시켜 놓고 그 안을 돌아다닙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주로 감정 중심적 발달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약해지다 대부분의 경우 7살이 되면 완전히 멈춥니다. 7세가 되면 아동기는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7세의 공식 교육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이 7년의 전환점은 감정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기 발달로부터 이제는 정신 능력의 발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7세부터 14세까지 당신은 정신적인 이해력을 훈련받으며 말하기와 읽기, 쓰기 같은 기본적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또 태어난 사회의 적절한 행동 방식도 배웁니다. 14세가 되면 당신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신의 정신적 발달은 당신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신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들로 초점이 옮아갑니다. 정신적 표현에서 신체적 표현으로의 이러한 초점 이동은 사춘기 경험을 통해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7년 주기는 당신이 물질 세계와 맺는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이때 당신은 자신의 신체를 그리고 자신이 세상과 주고받는 물리적 상호작용을 더 예민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엔 신체적으로 책임있고 유능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정신적 지도를 그리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존 수업은 먼저 육체적인 현존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명료한 정신을 일깨우는 법을 가르친 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경험들의 원인이 아동기에 경험했던 감정 중심의 첫 7년 주기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우치게 해줍니다. 첫 7년 주기를 지나는 동안 주로 느낌을 통해 에너지 형태로 심어진 감정의 씨앗은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싹을 틔어 지속적인 불편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불편감으로 인해 당신은 반응적인 정신 상태, 다시 말해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당신이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불균형 상태와 주변 환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원인이 되는 씨앗 뿌리기의 메커니즘을 감정적인 각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현존 수업이 주는 심오한 통찰은 당신이 첫 7년 주기를 지난 이래로 감정적으로 새로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단 사실입니다. 감정 차원에서 당신은 첫 7년의 경험 동안 당신의 감정체에 각인된 것과 똑같은 내용의 경험을 7년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경험의 밑바닥을 흐르는 감정의 저류를 인식하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온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렇지 않단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된 당신은 사물의 견고한 표면만을 인식합니다. 순환적인 본성을 지닌 물질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므로 지속적인 변화라는 환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변화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물질 세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요 환영입니다. 동양에서는 물질 세계의 이 교묘한 속임수를 마야, 즉 환영이라 합니다. 현존 수업은 사물의 표면 아래를 보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물질 세계의 교묘한 속임수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느낌과 직감을 동원하면 물리적인 환경과 그에 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마음의 스토리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억압해온 자기 경험의 일면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하면 이처럼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봄, 다시 말해 이러한 느낌과 직감을 발견해내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어릴 적에 자신의 감정체에 각인된 패턴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부지런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동안에 시간 속에 사는 경험이 생겨납니다. 아동기의 불편한 경험이 당신의 감정체에 미친 에너지의 충격을 통합해야만 현순간의 자각에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복적 감정 패턴은 표면상으론 현실처럼 보이지만 실은 꿈이나 환영에 불과합니다. 이 꿈 상태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끄달리고 물리적으로는 붙들려 매인 채 시간 중심적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는 어른은 바로 그 죽은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인이라는 스스로 만든 인식의 감옥을 빠져나와 아동기의 자아를 가식의 지하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건 당신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자신의 순진무구 상태, 다시 말해 내적 감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으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당신이 탐사할 것은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느껴지는 당신의 기분입니다. 이 기분은 현재의 경험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기 감정 주기에 대한
하나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경험 중 통합되지 못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며 정신적, 신체적인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의식 중 계속 어린 시절의 감정적 울림을 다시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이 꿈과 같은 상태로부터 깨어나는 첫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삶의 경험의 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물리적인 환경에 손을 대는 건 소용없는 짓임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습관처럼 당신도 한동안은 이런 경험들을 물리적으로 조작해보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를 바꾸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런 소동은 모두가 한갓 드라마일 뿐 그것으론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존 수업은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경험 이외의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이나 깨달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는 지금, 여기 이것을 온전히 품어 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넘어서거나 무언가 다른 걸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 성숙이 갑작스럽게 멈춘 지점, 다시 말해 현존이 가시게 가리게 된 지점으로 의식을 되돌리는 데에 주의와 의도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 진동하는 자각의식을 드나들 수는 있지만 감정을 통합하지 않으면 진동하는 자각의식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각의식의 경로를 따라 근원의 자각으로 돌아오는 당신의 여행은 신체로부터 출발하여 정신을 거치고 감정을 거쳐 울림 속으로 이어집니다. 각인된 감정이란 부모나 양육자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 상태가 무의식 속에서 당신에게 전해진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7살쯤 되면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감정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인간은 모두 부모에게서 이런 감정의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간 사회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기에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각인은 우리가 서로 간에 맺은 어떠한 신성한 합의입니다. 그러므로 각인은 부모가 당신에게 저지른 무엇이 아니며 당신이 부모 역할을 수행할 때 자식에게 가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들어서는 어떤 경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의 바통을 넘겨주는 첫 7년의 기간을 운명을 다운로드 받는 의도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환경의 잠재적 에너지 패턴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첫 7년의 감정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험할 삶의 잠재적 가능성은 엄마 자궁 속에서 보내는 마지막 7개월 동안은 진동을 통해 출생 후 첫 7년 동안은 감정을 통해 7세에서 14세 사이에는 정신을 통해 그리고 그 후 21세가 될 때까지는 신체를 통해 다운로드 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이 의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얼마나 알아차리는가가
곧 현 순간에 자각에 들어선 정도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느낌과 직감이 길러지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진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인식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누적된 감정의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감정체가 느끼는 불편을 통합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누적된 감정에 의해 보상 경험을 찾아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을 때 감정체와의 만남은 가장 높은 잠재력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 통합은 어떤 감정은 위협으로 간주하여 회피하고 어떤 감정에는 유혹되어 주체를 못하고 빠져드는 대신 모든 감정을 작용하는 에너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고통과 불편을 줄였을 때에야 가능해집니다. 누적된 감정의 중요한 특징은 당신이 그것을 불편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적된 감정이 막히고 갇힌 에너지, 억눌리고 통제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감정은 아동기부터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대체로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본연의 충동에 따라 일으키는 움직임에 당신이 저항할 때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찰이 당신의 경험을 구석구석에서 열이 띄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면의 그 축적된 열기를 겉으로 비춰내게 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옥 같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존보다 가식을 더 편히 느끼는 우리는 불타는 세상에 사는 것을 더 편히 느낍니다. 자기 내면의 열기의 에너지 메커니즘을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우리는 불타는 지옥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은 누적된 감정에 저항함으로써 생기는 가열 현상을 정신적으로 정의한 말입니다. 이 누적된 감정의 첫 번째 산물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란 반응적인 투사로서 아직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힘이 없는 주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는 창조적인 아이는 움직이는 순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부모와 환경은 당신이 어른 세계에 동화되도록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해 시간 속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 당신의 자연스러운 자발적 행동들 중 많은 부분을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실한 행동이 좌절당하고 계산된 적당한 행동으로 재조정되는 아동기 경험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리하여 어린이의 현존은 어른의 가식으로 대체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그 자연스러운 행동은 2살배기에게는 귀여운 행동으로 간주되지만 8살짜리에게는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더구나 18살짜리가 그렇게 하는 건 대부분의 사회에서 불법 행위입니다. 자발적인 행동들은 대개 부모에게서 그만둬 혹은 안 돼 같은 말을 들음으로써 재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자발적인 행동의 근저에 있는 에너지 작용은 강제적인 규율로 막아 놓아도 결코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항하는 에너지가 되어 계산된 드라마로 형태를 바꾸어 나타납니다. 자기 내면의 존재를 이처럼 거부하면 에너지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은 주변의 관심과 수용을 얻기 위하여 지어내는 온갖 행동들을 통해 외부로 투사되고 되비쳐서 돌아옵니다. 이처럼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거부해 놓고는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들로부터 당신을 인정해 줄 만하다는 느낌을 얻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당신의 숱한 드라마의 주제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관심과 인정에 대한 이 근본적인 욕구는 곧 누적된 감정으로 인해 생긴 불편감과 열기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여 이러한 불편감을 덜어주고 제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온갖 투사된 드라마가 생겨납니다.